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찰이 그동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난 뭐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검찰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떤 그 오랜 후원자라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비용 이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씨 자택을 이제 압수수색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고맙다. 차라리 압수수색을 하는 게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워딩의 어떤 그 행간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맙다. 나는 진짜 무관하니까 내일 결백을 빨리 밝혀달라. 뭐 이런 뜻으로 들리죠. 근데 저는 오 시장이 진짜 억울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오 시장,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이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불법을 저지른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게 갖는 사람들이 다 또 관계는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대선 앞두고 특검을 하면 사실 좀 골치는 아파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근데 그 대신에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렇게 갖고 온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이 최소한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이 세 사람이 불법에 있었는지 그거는 좀 빨리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늪의 일종이에요. 늪에 빠지는 건데 검찰이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 검찰이 봐주게 한다고 또 난리법석을 피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야당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당도 야당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 뭐 혐의가 좀 있다 그러면서 막 소환하고 그러면 그 대선 주자들인데 그렇죠.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못 나가게 막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저는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특검하면요. 지금 특검 통과시키면 최대한 시간 끌어서 통과시키면 준비하는데 한 달.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대선 전에는 나올 것도 없어요. 특검은 장난을 칠 가능성이 더 많죠. 특검이요? 특검도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하면은 근데 정하고 뭐하고 이러면 시간 걸려요. 아니 그러면 결국 실효성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대선과 상관없이 밝히긴 밝혀야 돼요. 대선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거 그냥 선거 때문에 듣고 가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한테 맡기기는 또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럼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례에 비춰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새 대통령한테 선물로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검찰이 밝혀야지. 그러니까 저는 특검해서 본격적 수사는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야 그나마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대문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명 그 유력 인사들 차례로 만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쓴소리를 하며 복당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김경수 전 지사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고생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전에서 이제 쓴소리도 하면 또 이게 수모하는 모습도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민주당 사정이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완전히 지지도가 낮고 지금 뭐가 안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여유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 임종석, 뭐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분들, 박용진 그 사람들이 다 옛날에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냥 사약을 내리고 정치적으로 뭐 공천을 끊고 뭐 이러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 다 밥 먹고 들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통합의 리더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런 거 플러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면서 중도 보수다 이랬잖아요. 그런 데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분들을 만남으로써. 예, 왜냐하면 만나기 전에는 다들 민주당의 정체성을 왜 당신 혼자 바꾸냐 이러면서 반발들 했잖아요. 근데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다 좀 얌전하게 이야기하시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당내를 평정하는 그다음에 자기가 좀 중도 보수라고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해도 반발이 좀 최소화하는 이런 효과는 확실히 거둔 것 같아요. 중도 보수 얘기는 본인이 좀 튜닝을 했어요.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중도 보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보수 유권자들을 놓고 극우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대표해야 된다는 걸로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 행보는 좋다고 봐요.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두고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다 힘을 모아서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고 근데 비명 주자들도 그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우리끼리 또 옥신각신 싸울 거냐 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다 통합이라는 구도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보여주기로 끝날 거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 내게 해줄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을 때 막 헤맬 때 그 당시에는 여당이 중심을 잡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친박계가 딱 비주류가 버티고 앉아서 세종시 수정안도 부결시켜버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밀어붙이는 것도 여당이 부결시켜버렸거든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과반의석이 있었는데도 사실 과반의석이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170석, 180석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포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 그러면 당내 비주류가 한 20, 30명이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딴 입장을 제시를 하면 과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제가 되는 당내의 반대 정파의 존재를 허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 마케팅 거제가 상당히 희석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되는 게 훨씬 쉬워요. 민주당 안에 그 현역 의원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20, 30명이 돼요? 있어요. 그래요? 국민의힘 지금이 하면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당내 광폭 행보를 하는데 우리는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면 경선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 탄핵 찬성 반대를 가지고 서로 배신자라 그러고 서로 당 나가라 그러고 그게 경선 후유증 비슷하게 남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를 통합하는 뭐 쇼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그럼 또 이제 당내 분열 같은 걸로 비치니까. 유권자들한테 좀 실망을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탄핵 찬성 반대한 거 가지고는 우리끼리 당을 쪼개지 말자. 그걸 가지고는 분열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주장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건데 그거 고민하는 수밖에 없죠.